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3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일단 제 방송은 MLB 분석 바로 들어갈 거고 자기 분석과 저의 분석 조금 맞춰보시면서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총 7가지 경기 분석 들어갈 거고 오늘 열심히 분석 준비해왔기 때문에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 아직까지 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7가지 경기 바로 분석 들어갈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컵스 볼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컵스 볼티 먼저 볼 거고 일단 이 매치업은 사실 컵스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을 것 같아요. 아주 많이 높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볼티모어의 이 스가노가 등판을 한다는 점. 근데 최근에 스가노가 조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15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싱커, 커터, 뭐 스플리터, 슬라이더, 커브까지 많은 구종을 던져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최근 문제가 조금 밋밋하게 무빙볼이 들어가다 보니까 장타에 대한 억제가 사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볼 때도 109이닝 동안 피안타 117개, 피홈런 21개. 그리고 7월달 총 4번의 경기에서 20.1이닝 동안 13자책, 5.75의 ERA. 그래서 안 좋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2이닝 미팅에서도 강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안정감적인 측면에서도 강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점은 분명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컵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 경기로 가져가는 경기인데 낮 경기에서 팀 OPS가 0.754 리그 전체 5위 굉장히 잘 쳤었습니다. 낮 경기에서도. 그리고 이제 직선 구종에서도 또 강점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스가노가 최근에 흐름이 안 좋은 구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반면에 컵스의 선발은 맥 보이드가 등판을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150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3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더라인 피칭이 가능하고요. 볼끝이 있다 보니까 타자들이 타이밍을 잘 못 맞춰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야수들을 조금 정리하는 행보. 그래서 지금 야수 뎁스가 조금씩 얇아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결국에 내일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는 뭐 홀리데이라든지 핸더슨이라든지 좌타석에서 좀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 시즌 볼티모어는 자완 투수를 만났을 때 조금 약했었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선발 싸움에서부터 뭐 타격적인 흐름이라든지 홈 이점에 가져가는 컵스가 조금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는 경기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발 밸류에서부터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컵스의 승리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승리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컵스 승, 일반적인 승리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자, 물 한 잔만 할게요. 자, 다음 토론토랑 캔자스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최근 토론토의 실점에 대한 억제가 사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평균 실점이 최근 5경기에서 9.4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압도적인 꼴찌에 들어와 있는 토론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발들이 조금 연쇄적으로 부진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20.1 동안에 19자책 그래서 ERA로 따졌을 때 8.41이 찍히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는 중요한 게 뭐다? 에이스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맥스 슈어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 전성기 데뷔했을 때 이제 뭐 피칭 스터프 자체가 많이 떨어진 건 맞지만 아직까지 구위라든지
보더라인 피칭 자체는 나쁘지는 않거든요. 직전 디트로이트 만나서도 7이닝 동안에 삼진 11개 잡아내면서 9위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조금 증명해내고 있기도 하고요. 이거 사실 이 캔자스가 이 슈어저에 조금씩 빠져나가는 공들이라든지 아니면 힘과 힘으로 붙었을 때 힘싸움에서는 자신이 있는 팀은 아니다 보니까 슈어저가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뭐 7이닝, 8이닝까지도 던져주면서 뭐 무실점, 1실점급의 피칭 내용까지도 저는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반면에 캔자스의 선발은 노아 카메론이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잘했어요. 14경기 나와서 81이닝 동안 1회 WHP와 2.44의 ERA. 분명히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 토론토가 내일 이제 이 카메론과의 상성이라든지 경기 컨디션 자체가 해볼만 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번 시즌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자완 투수를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죠? 0.744. 리그 전체 지금 6위에다가 게다가 이제 로저스 센터에서 가져갔을 때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냐면 0.796. 이건 전체 리그 2위였습니다. 그래서 자완 상대로도 굉장히 강했었고 홈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카메론의 이 보더라인 피칭을 충분히 타이밍을 맞춰줄 수 있는 타격 능력까지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토론토가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펼쳐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게다가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불펜이 문제기는 해요. 근데 이제 슈어저가 조금 긴 이닝을 막아주면서 이제 누가 있죠 불펜에? 미네에서 온 뭐 발랜드라든지 아니면 뭐 리틀이라든지 최근에 흐름 괜찮은 이런 친구들 적절히 이용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토론토가 좀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토론토 승에다가 이제 8.5 언더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슈어저가 생각보다 좀 기대치를 저는 높게 잡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콜로 피치 보겠습니다. 콜로 피치. 자, 이 매치업은 이제 피츠버그가 오늘 1차전이었죠. 1회 초에 9점을 뽑아내는 뭐 생각보다 쉽지 않은 모습을 연출해 줬는데 웃긴 거는 1회 초에 9득점을 가져갔는데 그걸 역전을 당하고 왔습니다. 17대 16으로 콜로가 승리를 가져갔었죠. 그래서 피츠버그가 최근에 뭐 타격감이 나쁘진 않거든요.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9푼 7리까지. 그 다음에 이제 홈런도 5방이 나오고 있고 득점에 대한 지원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내일 경기가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은 일단은 이 피츠버그가 자완 투수를 만났을 때 조금 약했었던 부분이라든지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타격에 대한 지표가 많이 내려온다는 부분들이 조금 거슬리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피츠버그의 선발이 폴 스킨스가 등판을 하다 보니까 배당이 아마 조금 많이 낮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이 스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8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뭐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 스플리터까지 압도적인 구속, 강한 구위, 제구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까 출루 자체를 안 시키고 있어요. ERA도 1.83으로 굉장히 강했고요.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 타이밍이 잘 안 맞고 있는 이 콜로라도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스킨스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콜로라도는 득점에 대한 지원이 거의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반면에 이 콜로의 선발은 오스틴 곰보가 등판합니다. 146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너클 커브, 뭐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사실 뭐 피싱 스토프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내일 이제 조금 보더라인 피칭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뭐 퀄스라든지 뭐 63, 64 정도는 한번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뭐 요 정도의 느낌?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콜로라도의 득점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조금 저득점 양상을 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피츠버그가 일반 승리 정도는 챙겨가는 그런 그림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피치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10.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저는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치 승 10.5 언더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필라디트 볼게요. 필라디트. 자, 요런 매치업이 사실은 쉽지가 않죠. 휠러와 이제 타릭스 쿠발의 매치업인데, 휠러에다가 타릭스 쿠발이네? 에이스급. 각 팀의 에이스급 뿐만이 아니라, 메이저 전체 통틀어서도 거의 1티어에 속하는 선발들이거든요? 그래서 휠러와 이제 스쿠바리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저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최근에 이 휠러가 경기력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 실투성 공이 조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타를 꽤나 많이 맞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상대 선발이 조금 뭐 어느 정도 던지는 투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스쿠발 같이 좀 타이트한 경기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장타에 대한 리스크를 가져가야 된다는 상황 자체가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나쁠 거예요. 특히나 최근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보시면은 팀 타율이 3할 1푼 1리까지 홈런이 또 10방이 쏟아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득점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도 잘 돼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휠러가 조금 몰리는 공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넘겨줄 수가 있는 화력을 저는 보여줄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디트로이트의 선발은 타릭스 쿠발이 등판을 하는데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싱커,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까지 레파토리 다양하고요. 뭐 구속 좋고 구위 좋고 보더랭 피칭까지 제구 능력까지 있다 보니까 되게 안정감이 좋습니다. 133.2이닝 동안 피안타 단 93개, 피홈런 9개, 볼넷 19개, 0.84의 WHP와 2.09의 ERA.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제 좀 장타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더 존재하는 휠러가 조금 더 어렵게 가져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지금 양 팀의 불펜 구간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이제 두렌을 영입하면서 이제 확실한 마무리를 클로징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을 좀 가져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중간이 좀 불안해요. 휠러가 사실 몇 이닝을 막아줄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해 보면은 로또판파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사실 디트로이트가 2차전은 조금 잡아내 주면서 타이로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디트로이트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만 놓고 봤을 때는 휠러보다는 저는 스쿠발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참고하시고요. 자, 워싱턴 미러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홈팀 워싱턴이 3연패까지 연패 장출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뭐 최근이 아니라 이번 시즌 내내 좀 아쉬웠죠. 근데 더욱더 최근에 많은 실점을 가져가면서 득점이 이거를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연패 장출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해요. 자, 여기서 내일 선발은 제이크 어빈이 등판합니다. 150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싱커라든지 그 다음에 커브, 체인저까지 사용을 하는데
지난 시즌 대비 사실 구속도 조금 빠지고 구위도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좌타자를 만났을 때는 확실한 위닝샷이 조금 애매하다. 물결표 님 추천 많이 맞아 나갑니다. 지금 미러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핵심 코어들이 뭐 옐리치라든지 뭐 투랑 뭐 플레리 괜찮은 좌타 라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고요. 게다가 미러키가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몇이냐면 3할 3푼 3리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데다가 이제 동일기간 홈런이 또 10방이 나오고 있어요. 득점에 대한 지원은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또 지원해주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업인 이후에도 사실 불펜 구간이 너무나도 불안한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이 워싱턴이가 누구를 내보냈냐면 피넬건까지 내보냈거든요. 산타리수아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럼 사실 지금 워싱턴 입장에서는 믿을만한 불펜이 누가 있나요, 사실? 투수 운영 자체가 실점에 대한 억제 자체가 조금 난이도가 많이 높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미러키의 선발은 우드로프가 등판합니다. 150km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 싱커, 그 다음에 이제 체인지업 이렇게 투구가 가능한데 이번 시즌 9위가 되게 좋거든요. 22.1인 동안 삼진을 29개를 잡아내고 있고 0.72의 WHP와 2.01의 ERA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워싱턴의 팀 자체도 이제 좌타 라인의 이런 폭발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조금 연속 안타를 뽑아내면서 경기를 가져가는 팀인데 일단은 우드러프에 대한 이런 정타에 대한 억제가 너무나도 좋거든요. 사실 이 9위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조금 모자르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미러키는 우드러프 이후에도 필승조 자원들 이제 휴식 주면서 내 총력전까지 가능한 구간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그냥 미러키의 승리에다가 조금 일방적인 승리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러키 승에다가 뭐 일방적인 승리까지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보스턴이랑 휴스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휴스턴. 자, 이 매치업은 오늘 이제 휴스턴이 조금 경기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 헌터 브라운을 내고 경기를 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헌터 브라운과 크리스웰의 매치업이었는데 브라운은 바깥했어요, 사실. 근데 타선이 안 터지면서 크리스웰에게 7이닝 동안 딱 1득점만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지고 왔거든요. 연장까지 가서. 근데 여기서 내일 휴스턴의 선발은 오늘 브라운보다 확실히 밸류가 좀 떨어진다고 보여지는 콜튼 고든이 등판합니다. 147km짜리 페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레파토리 다양하고 뭐 구위 강하고 보더라인 피칭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아쉬워요. 7월달 5번에 등판해서 22이닝 동안 15자책 6.14의 ERA를 기록하면서 커맨드가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실투성 공이 많아지고 있고요. 뜬공 유형에다가 배럴 타구에 대한 허용이 조금 많은 유형이기 때문에 보선이 공략하기에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거든요. 자, 일단 이번 시즌 보선 같은 경우에는 자완 투수를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다? 0.763. 리그 전체 4위였습니다. 굉장히 강했었고, 그리고 이제 내일 버네이파크라는 이런 타자 친화 구장, 투수에게 조금 불친절한 구장에서 가져가는 경기다 보니까 고든에게 대한 기대치 자체가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보선이 이제 뭐 브래그먼이라든지 요시다까지 합류가 되었고요. 최근에 뭐 두렌이라든지 뭐 스트롤이라든지 뭐 곤잘레스라든지 또 흐름이 괜찮다 보니까 이거는 공략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기대치 자체를 좀 최대한 낮게 잡아줄게요. 아니 방장님아, 근데 고든보다 사실 워커 뷰러가 방어율이 더 높은데요? 뭐 맞죠, 방어율이 더 높은데 사실 뷰러가 최근에 이 무빙볼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괜찮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승부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땅볼 유도에 대해서 흐름이 괜찮습니다. 특히나 이 우타자를 만났을 때 몸쪽 낮게 제구되는 이런 브레이킹볼이 효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최근에. 근데 이제 슈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우타석에서의 뎁스와 밸류를 살려줘야 되는 팀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뷰러가 잘 던져줄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싶기는 해요. 그렇다고 뭐 슈턴이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브레이킹볼에 대한 약점도 명확한 팀이라서 뷰러가 생각보다 잘 던져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선발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더 나은 선발 경쟁력이라든지 상성이라든지 빠따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아무래도 보선, 그래서 보선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는 좀 일방적인 승리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매치랑 샘프 볼게요. 매치 샘프. 이거는 뭐 당연하겠지만 서도 매치에 대한 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은 센가와 덩 카이웨이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센가를 볼 수밖에 없기는 해요. 센가가 이번 시즌 나쁘지도 않습니다. 16경기 나와서 1.21의 WHP와 2.00의 ERA. 그래서 157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커터, 스플리터, 슬라이더까지 구사를 가져갔는데 뭐 구속 빠르고요. 구위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금씩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한 이런 밸류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닝 대비했을 때 볼실이 조금 있는 편이기는 해요. 85.2이닝 동안 본래 41개. 근데 이제 변수가 뭐냐면은 샘프가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좋은 게 뭐냐면은 성구안이 좋습니다. 볼넷을 굉장히 많이 얻어내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센가가 이 커맨드가 자리가 잡히지 않는 날이라고 한다면 샘프가 이거 기다려주면서 조금 빠르게 센가를 내려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열어두는 게 맞지 않을까? 무조건 잘 던질 거야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반면에 이에 맞서는 샘프의 선발은 덩 카이웨이가 등판합니다. 이제 151kg짜리 페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레파토리가 다양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 스토프가 그렇게 좋은 유형은 아니에요. 이 친구도 사실 볼실이 어느 정도 있고요. 장타에 대한 억제도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트리플 A에서 54이닝을 가져갔는데 ERA가 3.67.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좋다고 보기도 조금 애매한 수치. 그래서 사실 저는 매치에 이런 성구안이라든지 펀치력까지 감안해 봤을 때 이 카이웨이에 대한 기대치 자체를 높게 잡아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은 게임이 좀 질질 끌리는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뭐 센가도 볼질하고 덩 카이웨이도 볼질하고 야수들의 집중력은 좀 떨어지는 약간 요런 상황에 길게 가져가는 요런 양상이 조금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화력전이 조금 예상이 되고요. 좀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매치가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매치 승에다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온 총 7가지 경기 한번 또 열심히 분석을 진행해 봤는데요. 일단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 저의 방송이 조금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튜브 형님들 먼저 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다들 감사드립니다.